1번님들, 오늘은 우리가 연애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회피형이죠. 오늘은 내가 연애하던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는지, 혹은 내가 만난 그 남자가 회피형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을 띠는지부터 볼게요. 이분은 사실 감정을 느껴도 바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에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걸 겉으로 티내기보다는 속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느꼈지? 뭐 이걸 굳이 말해야 하나? 같은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편이라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분이 뭘 느끼는지 알기 어렵고 괜히 혼자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카드에서 이 편지와 책이 함께 나온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감정도 하나의 정보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도 바로 말로 옮기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글을 정리하듯 정돈한 다음에 꺼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즉흥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고 말을 아끼는 만큼 오해를 사는 일도 많은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속으로는 보고 싶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지금 말하는 게 맞나?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말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감정 안에서 흔들리는 게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커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누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커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지 않고 도망치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면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더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겉모습과 실제 내면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듯한 인상은 아니거든요. 여기 컵 2번이 나왔다는 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든 아니든 주변 인간 관계든 간에 적당히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인상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이 사람 괜찮네, 감정도 있고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네 같은 인상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 내면을 보면은 꽤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완전 9번이 보여주는 건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다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무언가를 겪은 뒤로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안에서도 조심조심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스스로는 많이 지키고 있어요. 이전에 감정적인 충격이나 무너졌던 경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벽을 치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들여도 되는 사람일까 계속 판단하면서 지켜보는 태도를 보여요. 근데 의외로 완득퀸이 중간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꽤 익숙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싫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자기 방어 수단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입장을 또렷이 하고 싶어 하고 누가 다가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해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는 본인이 먼저 다가가기도 하지만 막상 친해진 다음에는 더 깊어지는 걸 무서워할 수 있어요. 감정이 커지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활발해 보여도 점점 뒤로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더 보자면 완드 6번이 나왔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항상 당당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마음이 힘들어도 그걸 드러내면 지는 것 같고,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걸 보여주면 약해 보일까봐 의식적으로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속마음과 겉모습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잘 숨기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1번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지금 1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에요. 펜타클 에이스가 먼저 나왔다는 건 1번님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확실한 행동이나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그게 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은 되게 조심스럽고 스스로도 그걸 크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소드 4번이 중간에 떴다는 건 지금은 그 감정을 내가 일부러 멈춰두고 있대요. 일부러 정지시킨 거라고 보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감정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1번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해요. 미련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떠오를 때마다 잠깐 그 생각은 접자 하고 애써 외면을 하거나 감정을 눌러놓는 중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옆에 나온 펜타클 페이지가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분은 지금 1번님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거리를 좀 두고 조용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만약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되고 1번님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마음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멈춰 있지만 실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고 그 감정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 1번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지금 1번님에 대한 감정이나 관계 전체를 여기 카드에서도 봐도 완전히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한 감정 표현은 없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흐름이에요. 완드 퀸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건 1번님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매력적인 존재였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돌아보는 거는 그때 나한테 이렇게 진심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라는 1번님의 모습이에요. 다만 그 진심을 받았던 당시에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마음 깊이 연결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고 있어요. 나중에야 그 따뜻함과 진심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느끼게 된 거죠. 완드 3번도 이 사람이 그때의 관계를 뒤늦게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1번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그때 내가 너무 서두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믿고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식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흐름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뭘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 시절의 선택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일찍 멀어졌고 너무 빨리 마음을 닫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한 채 상황을 마무리한 거를 좀 후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더 솔직했더라면 혹은 내 감정을 조금 더 가볍게라도 전했더라면 관계가 꼭 이렇게까지 끝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해버린 거를 지금 와서 조금씩 되짚어보는 흐름이에요. 말 못하고 끝난 이야기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감정들을 이 사람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1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볼게요.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이 남아 있어도 앞으로 1번님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거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긴 해요. 전체 카드가 모두 펜타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마음이든 행동이든 움직이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쪽에 가깝고 당분간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펜타클 킹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현재 자신의 생활이나 위치, 감정 상태를 꽤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감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안정적인 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시 감정을 열거나 스스로를 흔들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4번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방어선, 이렇게 펜타클을 꽉 껴안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요. 마음을 열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한 카드예요.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다시 꺼냈을 때 스스로가 흔들릴까봐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서의 소극성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생활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방어적인 태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1번님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이분은 뭔가 명확한 반응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나온 펜타클 퀸이 오늘 퀸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펜타클 퀸은 이 사람이 1번님에게 진심이었고 따뜻했던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을 받아들일 여유가 지금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보다는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대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요. 1번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지만은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일 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올 마음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사실 이 사람이 진짜 회피형이라면 우리 1번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안 만나셨으면 좋겠지만 1번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시금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님들. 오늘은 우리가 연애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회피형이죠. 오늘은 내가 연애했던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내가 만난 그 남자가 회피형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성향을 띠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죽도록 조심스럽고 자기보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감정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여러 갈등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은 느끼되 표현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기 나온 여우 카드는 이 사람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본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한 발짝 물러나서 관찰하고 계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걸 보여줘요. 감정이 생겨도 그것에 몰입하기보다는 이걸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처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필터링하고 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왜곡되거나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감정을 중심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 중에서도 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안 보여주지? 왜 중요한 얘기일수록 피하지? 같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깊은 곳에 묻어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뭔가 슬픔, 서운함, 섭섭함, 이런 감정이 생겨도 밖으로 그걸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꼭 참거나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스스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감정의 흐름이 상대방과 맞물리기가 어려워요. 함께 있어도 어디까지가 진짜 마음인지 헷갈릴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확실한 표현이나 감정적인 언어를 꺼내지 않아서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고립감이 느껴졌을 수 있어요. 감정을 잘 안 보여주는 사람은 보통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두렵거나 서툰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꽤 사교적이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무던하고 친절한 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회피형이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들 수 있어요. 오히려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깊은 대화만 하면 갑자기 차가워질까? 라는 첫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균형 잡힌 태도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감정은 안쪽에 꽁꽁 숨기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겉모습과 실제 내면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밝고 가볍고 심지어 순수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컵 6번은 뭔가 기억과 그리움의 카드지만 여기 이 뉴비전이라는 덱에서는 그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는 정겨운 척, 무던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보여요. 여기 완드 페이지도 호기심 많고 자유로운 이미지이지만 그 시선이 늘 외부를 향해 있고 발끝이 반쯤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부드럽고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감정에 크게 얽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색한 기류나 감정적인 회피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정하거나 익숙한 척 하지만 동시에 깊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느낌. 약간 친한데 가까운 건 아님. 약간 이런 미묘한 거리감이 늘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속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소드 오버는 뭔가 이기적인 선택,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밀어내는 심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내가 아플 것 같아. 이런 관계는 오래 못 갈 거야.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없어도 마음속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스스로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약간 무서운 포인트인데, 겉으로는 그런 기색을 안 보이면서 속에서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왜 갑자기 변했지? 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약간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는 중요한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지금 2번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되게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긴 해요. 이미 엎질러진 감정에 집중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에서 놓쳐버린 감정적인 교류나 다 잡지 못했던 정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곱씹고 싶어 하진 않아요. 마주하면 복잡해질 걸 알기 때문에 애써 외면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기억이 유효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감정 속에서 계속 머물기보다는 뭔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더 끌어와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감정을 수습하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에 집중하자 라고 스스로 몰아붙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미련 없어 보이거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뒤돌아보면은 아플 걸 알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회피하는 감정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번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뒀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단순한 감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나름대로 관계에 기여했다는 인식이 있어요. 2번님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서로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떠올릴 때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함께 싸운 게 없진 않았어. 라는 식의 어떤 균형 잡힌 감정도 조금씩 엿보여요. 어,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후회하거나 미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 2번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모든 게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죄책감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실망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후회하는 지점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다면 좀 더 따뜻하게 반응했더라면 하는 식의 어떤 정서적인 태도거든요. 누군가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정작 그 순간에 스스로 몰입하지 못했던 자신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정될 수도 있었던 타이밍,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장면들, 이번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시점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닫거나 무심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게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할 순간이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이미 흘러간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워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을 하긴 하는데 자기 안에서는 계속 그 장면들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도 반복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잔상처럼 이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 박혀있는 기억이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1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사실 앞으로도 이렇게 선뜻 다가오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취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도 감정을 숨기거나 뒤로 미뤄두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패턴이 반복될 거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정직하거나 투명하게 드러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돌려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마음을 떠보는, 찔러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예 행동이 없더라도 SNS를 몰래 염탐을 한다거나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조용히 지켜보거나 마음속에서만 혼자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이 관계, 감정적으로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관계를 다시 꺼내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 소모와 불편함이 따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만해야 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다 잡지를 못해서 자꾸 염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되게 애매하고 되게 치사한, 좀 숨겨진 방식일 수 있고요. 이 관계를 다시 열어볼 만큼의 확신이나 용기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본인 감정에서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쪽에 더 가까운 행동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 사람이 회피형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2번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님들. 우리가 연애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회피형이죠. 오늘은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회피형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이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그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분은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에요. 여기 곰 카드는 보통 강인함, 보호 본능,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지키려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분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낮추는 일,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마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혼자 감정을 꾹꾹 눌러서 해결하려고 하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잘라내는 태도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이란 게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통제력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깊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오히려 거리를 두거나 마음을 스스로 자르려는 본능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고조가 곧 나한테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가 깊어질수록 행복하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커지거나 상대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의외로 관계 자체를 아예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요.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처음에는 지속 가능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 감정이 많아서, 감정이 깊어서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나 계산된 안정감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 라는 식으로 감정보다 상황, 조건, 구조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관계를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오래 품지 못하는 성격이고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선을 긋고 등을 돌리는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이 사람의 겉모습과 실제 내면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된 상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 어떤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새 출발을 꾀하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상징해요. 스스로도 자기 삶을 정비하고 다시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일에 집중하느라 바빠. 같은 식으로 상처받은 내색 없이 묵묵히 사는 척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교황이 함께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되게 원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를 외부에 드러내기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이성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내면에서는 되게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달 카드가 여기서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내면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불안과 두려움, 아니면 어쩌면 미련처럼 되게 남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리고 보통 감정이 내면에서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거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혼란과 회피를 느끼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스스로 뭔지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드러내는 건 더더욱 꺼려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스스로 밀어내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분 내면에 여전히 뭔가에 대한 충동,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살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앞선 이 달 카드가 불안과 혼란을 잡아당기고 있고 교황이 그걸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감정적인 욕구나 새로운 감정의 자극이 생기더라도 그걸 드러내는 순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과 일상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미련, 설명되지 않는 미련 혹은 감정의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곱씹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하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중요한 이 사람은 지금 우리 3번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은 3번님에 대한 명확한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상대가 지금 3번님을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이후에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의 눈길만 아직 거두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특히 이 소드 페이지는 감정보다는 생각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다가올 가능성은 낮지만 선부님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거나 혼자 머릿속에서 여러 가정을 굴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얘는 나를 다 잊었을까? 혹시 지금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까? 같은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표현을 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없는 상태예요. 보통 감정적으로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새로운 선택지조차 지금 시도할 의욕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 감정의 여운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3번님에 대해 완전히 정리된 마음도 아니고 다시 뭔가를 해볼 의지도 없지만 가끔 불쑥 떠오르면 약간 한숨 쉬게 되는 약간 그런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자신이 3번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대충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다시 꺼내기에는 너무 무겁고 피하고 싶은 기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의외로 이분이 지금 3번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마무리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인생의 흐름 중 하나였다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어요. 완전한 단절이나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타이밍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운명적인 흐름 앞에서 감정을 아직까지는 좀 유보한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는 아직 이 관계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은 행동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일 수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맞물릴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요. 물론 그 흐름이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긴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 3번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컵 2번이거든요. 이거는 이분이 의외로 3번님과의 감정적인 연결 자체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걸 강하게 암시를 해요. 특히 이거는 서로 간의 감정이 진심이었고 단순한 썸이나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감정이 교류됐던 관계로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분도 3번님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감정을 주고받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안정감, 신뢰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 사이의 시절을 떠올리면은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교감, 따뜻했던 대화나 감정선이 불쑥 떠오르면서 그걸 스스로 놓쳐버렸다는 자각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 소드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다잡고 관계를 자른 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사실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단호하게 차갑게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는 흐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 안 맞았잖아.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같은 식으로 자기 안의 미련을 스스로 잘라내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어떤 내면의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관계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아무렇지 않은 척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는 진심보다는 이 카드의 영향을 받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드 페이지도 이 사람이 여전히 3번님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흐름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 이 카드가 마지막에 뜬 거는 이분은 관계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3번님의 말투, 표현, 감정 전달 방식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나 되짚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걔가 그렇게 말한 건 무슨 의미였을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니었을까? 같은 질문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고 3번님의 마지막 말이나 행동 혹은 마지막 연락이 마음 한켠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3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은 사실 앞으로도 쉽게 다가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속에 감정이 여운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기에는 아직 자존심이나 경계심이 너무 강한 상태고 관계를 다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내적인 여유도 아직은 부족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감정이 불쑥 떠오르는 순간에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시도하거나 별다른 맥락 없이 뜬금없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새벽에 아무 말 없이 스토리를 본다던가 아주 가볍게 잘 지내? 같은 말을 툭 던지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본인 내면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결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동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거고 관계를 다시 설계할 만큼의 깊이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미 인연이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 3번님들도 다시 붙잡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거에 그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모쪼록 이분이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 3번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우리가 연애하면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게 회피형이죠. 오늘은 내가 연애했던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는지 혹은 내가 만난 그 남자가 회피형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이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을 띠는지부터 볼게요. 이번은 연애를 할 때 되게 뭐랄까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전형적인 즉각적인 반응, 뭐 일시적인 반응, 뭐 그런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은 바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겉으로만 반응을 하고 넘어가려는 모습이 많고 동시에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되게 예민한 면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감정의 무게를 되도록이면 좀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보다는 지금 당장에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라던가 순간적으로 즐거운 환경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도 그냥 잘 지나가길,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어하는 약간 회피적인 기질이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와 익숙한 환경, 그리고 본인이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하고 차분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걸 경계하는 모습도 있어요. 자신만의 공간과 감정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서 관계 안에서 감정을 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신 분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감정이 생기면 그 순간에 반응은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깊이 있게 정리를 하거나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가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이분의 겉모습과 실제 내면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일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고 할 일도 많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은 아, 그냥 저 사람은 참 단단하다. 일상도 잘 챙기고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이나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자체도 자연스럽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기색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거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너무 말끔하고 무던해 보여서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쿨하고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스스로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약해 보이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속마음을 보면 그 모습과는 되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감정적으로 꽤 약간 지쳐있고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나 마음속 무게가 오랫동안 되게 쌓여 있었고,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한 채 그냥 덮어두고 지낸 시간이 꽤 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는 마음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자기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할 거란 생각이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잘 지내는 척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민도 혼자서 하고 있고 쉽게 누구와 상의를 하거나 감정을 나누는 방식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얽혀서 계속 무거운 상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래도 되나? 진짜 이게 맞는 걸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민이 많고 복잡한 상태인데도 겉으로는 아주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상태를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다음으로는 중요한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지금도 사실 4번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거 맞나? 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뭔가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도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꺼내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고 다시 건드렸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4번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감정을 한다는 건 이분에게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걸 낼 여유나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4번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던 기억이나 상처가 아직 이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감정적인 충격이나 실망감 같은 것들이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있어서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님을 떠올리긴 하지만 그 감정을 다시 표현하거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보다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곱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 4번님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4번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느 한순간이 아쉽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 이 관계가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과 흐름 자체에 대한 후회를 더 크게 느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감정적인 장면 하나가 그립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흘러갔다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 같은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이 관계를 돌이켜볼 때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되게 묵직하고 책임감이 섞인 후회가 함께 따라와요. 특히 이분은 4번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꼈던 안정감이나 익숙함 혹은 함께 만들어가던 삶의 감각 같은 것들을 지금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두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고 특별한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막상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4번님과 함께 쌓아 올린 그 사건과 정서적인 기반을 떠올릴 때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식의 반성에 가까운 후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 결정의 순간들에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회피했고 왜 그렇게 내가 밀어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선택했던 그때의 나 자신이 지금 보면은 되게 미성숙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더욱 미안한 감정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 선택이 4번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나중에야 자각한 경우라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었는데 하는 식의 마음이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4번님에게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볼게요. 사실 이분은 당장 어떤 큰 행동을 하거나 4번님에게 확실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일단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분은 마음속으로 4번님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가 아니고 아직 어떤 여지를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 여지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다시 마주칠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어떤 막연한 기대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그거를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냥 감정을 누르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말리는 중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꼭 다시 사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인처럼 안부를 묻거나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SNS에 반응을 보인다거나 되게 오랜만에 잘 지내? 같은 가벼운 인사를 건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감정이 깊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다시 4번님 반응을 떠보거나 관계가 정말 끝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는 움직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중심을 잡고 있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이분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님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반응을 한다면 다가간다면 이분이 반응할 수는 있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감정을 꺼내는 쪽은 아닐 거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감정보다는 되게 계산된 거리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야만 움직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4번님이 이분과 잘 되고 싶으시다면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네가 중심을 잡고 있고 네가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인지를 하게끔 해야 이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이분이랑 재회를 하든 하지 않든 어쨌거나 우리 4번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